645페이지 보시면은요. 다음은 사원 최수정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별도의 소득이 없고 최수정과 생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사원 등록 부양가족 명세 탭. 일단 여기 가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무슨 등록이요? 사원 등록 가서 거기 밑에 있는 거 보고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연말정산. 그러니까 순서는 어디 먼저 가는 거예요? 사원 등록. 일단 사원 등록 누르세요. 그다음 여기 보면 부양 최수경 씨 여기 부양가족 명세 있으시죠? 예. 그래서 여기 비어 있잖아요. 요거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거예요. 무슨 정산이요? 연말정산. 그래서 두 개 다 해보세요. 시간은 11시 45분까지 드릴 테니까 일단 사원 등록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일단 순서가 항상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대로 일단 무슨 등록 가요? 사원 등록에서 무슨 자료요? 여기 부양가족 앞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 최수정님 배우자 없죠? 그러면 한부모예요. 뭐라고요? 한부모. 그리고 거기 우리 틀릴까봐 써놨잖아요. 비고에다가 뭐에 해당함? 한부모에. 이거 없어도 한부모예요. 그 다음에 본인의 직계존속 누구요? 윤여선님 62012217771인데 이분 59세죠. 근데 뭘로 되어 있죠 지금?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뭐야? 장애인. 여기 장애인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계 비속 최안나 160-203-3284-885 5살이죠? 그러면 20세 이하만 하셔야 돼요. 자녀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는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한부모 줬잖아요. 한부모 안 주면 이거 잘 놓칩니다. 그래서 자기 거에다 은근 남의 건 신경 많이 쓰는데 내 거 잘 놓쳐요. 본인 거. 그래서 본인 거 뭐 되는지 좀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요? 연말정산 가셔서 요거 먼저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500번 항상 순서대로 하세요. 거기 주택 임대차 현황이죠. 그러면 월세주택 그 다음에 요 월세주택 넣으실 때 월세 있죠. 월세 넣으려면은 7천만원 이하여야 돼요. 얼마 이하요?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그래서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슨 주택자래요? 무주택자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임대인명 홍현우 74010312345667 유형은 어디 갔냐? 단독주택 1번. 그 다음에 계약면적은 60제곱미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 그 다음에 개시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그 다음에 연간 얼마래요? 840. 끝. 그리고 뭐 할 때 여기 순서가 일부러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순서대로 항상. 왜냐면 저희 시험은 그나마 이게 덜한데 어떤 시험은 순서대로 안 하면 무조건 틀리는 시험도 있어요. 예전에 있었어요. 꼭 있어요. 의심이 많으신 분들. 그분 제 말 안 들었다 떨어질 뻔했잖아요. 그게 700점 이상 합격인데 710점 나왔어요. 왜 그렇게 나왔냐면은 꼭 있어요. 판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얘가 얘기하는 대로 꼭 해야 돼?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하셔도 돼요. 그 대신 책임을 누가 지면 돼요? 본인이 지면 돼요. 그분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말씀 잘 듣더라고요. 왜냐면 하지 말라는 거 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항상 순서대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 거 먼저 넣어요? 최수정 씨 거. 누구 거요?
최수정. 그래서 거기 최수정 보시면 신용카드 보시면은 안경 구입비 됩니다. 왜냐면 요거 외우라 그랬죠. 좀 외우라 그러면 좀 외우세요. 시험 보실 분들은 무슨 공제요? 이중공제. 뭐뭐뭐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신용카드하고 뭐요? 의료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하고 교복구입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하고 뭐요? 미취학, 아동, 학원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안경 구입비 돼요. 그 다음에 직불카드에 보시면 전통시장 사용분이라고 있으시죠. 무슨 시장 사용분이요? 전통시장. 요거는 따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최수정 씨의 신용카드는 2,000. 그 다음에 직불카드는 얼마만이라고요? 100. 전통시장 얼마요? 40.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120.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여기 가셔서 신용카드 가서 네, 신용카드에 얼마요? 2,000. 그 다음에 직불카드에 100. 전통시장 얼마요? 40. 현금 영수증 120.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밑에 또 있어요. 근데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가 두 가지로 나와요. 연말정산은 몇 가지로 나온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이름으로 나와요. 지금처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항목별로 나올 때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보험료는 보험료. 이렇게 나올 때에는 한 번에 넣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했었던 건 항목으로 나왔어요. 뭘로 나왔어요? 항목으로. 근데 지금은 이름으로 나왔잖아요. 이름으로 나왔을 때는 하나씩 넣으셔야 돼요. 합쳐서 넣으면 꼬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씩 넣는데 거기에 금액이 있으면 더해서 넣는 거예요. 이 방식이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리는데 실수할 확률은 좀 적어요. 왜냐면 여기 안에 넣을 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다양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 얼마요? 100. 근데 실손보험 얼마 받았죠? 30. 빼고 넣는 거예요. 실손은. 그래서 일반에 얼마요? 70. 그 다음에 장애인 얼마요? 200. 저축성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시력보정용 안경. 우리 안경 1인당 얼마까지 된다 그랬죠? 50만원. 그래서 본인의 얼마만 쳐야 돼요? 50만. 그 다음에 원격 대학 등록금. 네, 대학 등록금은 돼요. 그래서 얼마요? 200. 학원비는 누구만 된다 그랬죠? 네, 미취학 아동만 돼요. 누구만이요? 미취학 아동. 그 다음에 이거는 됩니다. 학원비 중에서 유일하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직업 능력 시설에서 교육받은 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 네. 그래서 그 일명 환급가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신 다음에 야간반이나 주말반에 수업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국가 지원 나오는 교육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서 본인 부담금은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학원비는 누구만 돼요? 미취학 아동만 돼요. 누구만이요? 미취학 아동. 그래서 학원비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윤여선님 의료비 질병치료비 얼마요? 120. 아까 그 윤여선님이 장애인으로 되어 계셨죠. 그래서 장애인에다가 얼마요? 120.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위에 써 있잖아요. 장애인이라고. 그 다음에 노인대학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학은 누구만 된다? 그 대학이 아니라 부모님은 뭐만 된다고요? 부모님이 되는 거 장애인 교육비만 돼요. 뭐만요? 장애인 교육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최한나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됩니다. 그래서 취약전 아동에다가 얼마요? 50. 그 다음에 의료비 건강진단비죠? 건강진단비 돼요. 근데 요 아이는 난임도 아니고 본인도 아니고 65세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니까 어디에다 넣어요? 그 밖에. 그래서 그 밖에 얼마요? 50. 끝. 그러니까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그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되는 거 말고 안 되는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 그런 거를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는 되는 거 만약에 10개가 나오면 되는 거 한 8개 정도 주고 안 되는 거 한두 개 정도 주잖아요. 그 안 되는 거 구별할 수 있냐 없냐가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유심히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종료하시고, 프로그램은 몇 번으로 바꾸시냐면은요, 몇 번이냐, 0922.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은 625페이지예요. 그래서 92회.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몇 번으로 바꾸시라고요? 0922 용인전자. 그래서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바꾸면 되죠. 요 옆에 회사. 그래서 회사 누르셔서 922, 예, 무슨 전자요? 용인전자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론 있죠? 1번부터 15번까지 12시 10분에 맞출 거니까요. 이론 풀어보세요. 1번 보시면은요, 질적 특성에 우리 몇 가지 있었죠? 2가지 있었죠. 신뢰성하고 목적 적합성. 그래서 신뢰성에 3가지 있었죠.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목적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목적 적합성의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맞고요.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맞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예측가치는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은 피드백이에요. 요건 뭐라고요? 피드백. 그래서 정답은 3번. 피드백이라는 게 내가 예측을 해서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냐, 아니면 잘못됐으면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유가증권. 유가증권에 2가지 있었죠. 지분증권하고 뭐요?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증권은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채무는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그래서 채무 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 단기 매도 맞고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 증권, 여기 보세요. 만기 아니면 단기하고 뭘로 바꾸는 거죠? 매도. 근데 거기 뭐라고만 써 있어요? 매도라고만 써 있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원래 잘 나오죠, 이거. 우리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래서 3번 맞고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의 손익이에요.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3번에 별표 하나만 치세요. 요거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전산 세무에 나옵니다. 회계 때에도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우발 나오면 무조건 주석만 기억나시면 돼요. 주석 처리.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산으로 인식하시면 안 돼요. 주석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설명은 드릴 겁니다. 일단 거기 보시면 지금 충당부채라고 있어요. 충당부채 나오면 요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공부할 때 이거밖에 없어요. 퇴직급여 뭐요? 충당부채.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뭐 주려고 준비하는 거죠? 퇴직금. 그래도 이거는 다른 목적에 쓰면 안 돼요. 뭐 할 때만 써야 돼요? 퇴직금 줄 때. 그래서 3번, 4번 맞는 거예요. 퇴직금 나갈 확률이 매우 높죠? 1년 이상 일하면. 그 다음에 신뢰성 있게 추정해야 되죠? 그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1년이 되면 몇 달치 월급 주도록 되어 있죠? 한 달치 월급 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신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추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이 그 우발 그러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소송.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소송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소송이라는 건 이길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발이라는 거는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발적, 그러면 갑자기 하는 걸 우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이길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질 수도 있어요. 예,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봐도 이길 건데 지는 경우 있죠. 예, 누가 봐도 유죄인데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누가 봐도 무죄인데 유죄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걸 우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석이라는 거는 그 숫자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글씨로 간단하게 써놓는 걸 뭐라 그래요? 주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기 처리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될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회계 처리하시면 안 돼요. 근데 거기 1번에 보시면 무슨 처리 안 돼요? 자산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우발 나오면 주석만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열심히 여기 가서 치세요. 컨트롤 뭐요? F. 그러면은 2번 나와요. 자기주식 처분이익 여기에다 치시면 자본잉여금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놨죠? 자본 조정.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이런 거 종류는 틀리시면 안 돼요. 특히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것들은. 5번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의 목표는요, 1번부터 5번까지는 3개 맞추는 게 목표예요. 더 맞추면 당연히 행복하겠지만 거기에서 3개 정도 맞추고, 그 다음에 원가액에서 다 맞추고, 그 다음에 저기 세법에서 2개 맞추는 거. 그래서 목표는 10개예요. 이렇게 맞추나 저렇게 맞추나 10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었죠.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 요구, 분리예금, 당좌하고 보통. 무슨 성 자산이야?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그래서 몇 번이야? 1번. 요런 거는 참 좋은 문제죠. 왜냐면 맞출 확률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6번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우리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그래서 일단 몇 번은 맞아요? 1번하고 2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기회비용 또는 이제 기회원가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2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을 때 있는 경우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뭐한가요? 큰 것. 근데 거긴 뭐라고 써놨죠? 작은 거라고 써있죠. 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소가 아니고 최대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요거랑 또 잘 나오는 게 이것도 잘 나오죠. 메모런가. 그래서 이미 발생한 거 현재 거예요, 옛날 거예요? 옛날 거.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요것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7번. 다음 중 제공품 및 뭐요? 제품. 그래서 제공품 및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거요? 틀린 거. 그래서 보시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제공품 계정 대변 맞고요. 매출원가는 제품 계정 대변 맞아요. 정답은 3번이죠. 우리 제공품은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요? 제조원가 명세서. 그 다음에 제품이 어디 나온다고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8번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8번은 항상 뭘로 나와든지 어려워요. 거기 보시면 무슨 법으로 한대요? 직접 배부법. 직접 배부법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전력이 현재 얼마가 있냐면 40만 원이 있습니다. 얼마 있어요? 40만 원. 그 다음에 요렇게 좀 써주세요. 보조 옆에는 간접, 제조 옆에는 뭐요? 직접. 그래서 보조가 말 그대로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는 간접이에요. 그 다음에 제조는 직접 물건을 만든다. 그래서 직접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40만원 곱하기 원래는
곱하기 원래는 60에 500에 500인데 보조는 안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500에 500이니까 1000분의 몇이요? 500. 그래서 20만원 나와요. 요게 조립. 그 다음에 절단도 똑같이 1000분의 50이니까, 1000분의 500이니까 얼마예요? 20. 그 다음에 지금 구하라고 한 거는 절단 부분의 총원가 물어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력 맞구나. 전력? 잠시만요. 아이고, 잘못 구했네요. 여기 전력이 아니고, 잠시만요. 전력이 40이 아니고 얼마예요? 20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 잘못 봤어요. 전력 부문 얼마예요? 20이죠. 그래서 1000분의 500 요건 똑같아요. 그래서 20만원이 아니고 10만원입니다. 제가 금액을 잘못 봤어요. 여기가 조립. 그 다음에 절단도 얼마예요? 10만원. 그 다음에 수선이 40이죠. 그래서 원래는 100에 600에 200인데 100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800분의 얼마예요? 600.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은 30만원 나와요. 그래서 30만원이 어디에요? 조립. 그 다음에 10만원이 어디죠? 절단이죠. 지금 물어본 게 절단 물어봤죠? 뭐 물어봤어요? 절단. 그래서 절단이 원래 50만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여기 보시면 전력에서 얼마 받았어요? 10. 수선에서 얼마 받았죠? 10. 더해서 얼마예요? 70. 그래서 정답은 2번. 근데 2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배부법 어떻게 하는지, 보조는 나눠주면 안 됩니다. 요거는 좀 잘 틀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주 안 나오다 보니까 연습을 해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개별원가 계산은 비싸. 종합은요? 싸.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공정하고 뭐요? 완성품 완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누가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공정이니까 몇 번이요? 4번. 종합은 공정이죠. 근데 여기는 개별이 아닌 거 물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10번은 요거를 알고 계셔야 맞추실 수 있습니다. 우리 T자 외운 것 중에 수량이라고 있었었죠. 요거 종종 나옵니다. 얘 어렵지는 않은데 T자 못 외우면 못 풀어요. T자 외우면은 할만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8번은 틀려도 10번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제공품 제조원가 제조원가 명세서 말고 수량.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공손품, 수량. 그래서 기초 제공품 몇 개예요? 200개. 단기 착수 600개. 그 다음에 기말 50개. 완성 수량 몇 개요? 650개. 그럼 공손 몇 개죠? 100개 나와요. 몇 개 나와요? 100개. 근데 거기 지문 보시면 정상 공소는 몇 프로래요? 10%래요. 그러면 650개에 10% 하시면 65개 나와요. 요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은 100개 중에서 65개가 정상이면 35개 뭐가 되는 거죠? 비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11번. 앞에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총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총 세 가지예요. 하나는 원칙. 원칙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신고는 따로따로 납부만 어디에서요? 주사업장에서.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고 있어요. 요거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어디요? 본점. 그 다음에 개인은 주사업자. 그 다음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한 개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을 해줘요. 왜냐하면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할 거니까 한 군데에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이 아니에요. 어디에요? 본점. 근데 거기 뭐라고 써놨죠? 지점이라고 써놨죠. 그 다음에 3번도 잘 봐두세요. 몇 개의 등록증 준다고요? 하나. 그 다음에 4번도 잘 봐두세요. 우리 서류 신고하면은 20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20일이었잖아요.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이네요? 20일이네요. 그래서 서류 관련된 건 20일이 많아요. 며칠이요? 20일. 그 다음에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는 원칙은 공급식이고 예외는 다음 달 며칠까지요? 얘는 10일까지예요. 며칠이요? 10일. 그 다음에 전송은 언제까지? 발급일 다음 날. 이런 것도 가끔씩 물어보니까 날짜 같은 것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12번 이렇게 나오면 감사하죠. 수출은 영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면세가 되는 거죠. 정답은 1번.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12번 같은 경우에. 13번 어려워요. 우리 잘못하면 뭐 발행해야 되죠?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뭐 발행해야 돼요? 수정세금 계산서. 그래서 수정을 하는데 정답은 3번이에요. 일단 1번부터 보시면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이때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 다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처음에 거래하면서 발행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날짜로 발행하는 게 아니고 계약이 뭐 된 날로 하는 거예요? 해제된 날로.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계약 해제일이라고 써 있죠? 그거 좀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2번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요거는 잘못 발행한 거죠. 그래서 처음 게 잘못됐으니까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그대로 발행하는데 빨간색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없으면은 마이너스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할 때 무슨 표시로 연습하죠? 마이너스로 연습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빨간색으로 써서 보냈는데 프린터를 했더니 무슨 색으로 나온 거예요? 까만색으로. 이런 일이 실제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빨간색을 쓰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쓰는 거를 많이 이렇게 권장하기는 해요. 왜냐면 그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인데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처음 계산서를 작성한 날로 하는 게 아니에요.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하는 거예요.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하는 건데 거기는 처음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 발행해서 이중으로 2장 발행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2장 발행했을 때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 그대로 마이너스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장 중에서 똑같은 거 하나를 마이너스 하게 되면 몇 장만 남는 거예요? 한 장만 남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좀 봐두세요. 뭐냐면 영세율, 영세율 세금계산서 있죠. 그래서 우리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려면 내국신용장하고 뭐요? 구매확인서. 요거는 거기 3번처럼 처음 세금계산서를 작성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내국신용장하고 구매확인서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갖고 오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만약에 1기 확정이에요. 그러면 요 날까지 갖고 오면 돼요. 몇 월 며칠이요? 아니 그 1기 확정이 아니고 1기 예정이라고 보면 그러면 4월 25일까지 갖고 오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4월 24일 날 갖고 왔어요. 근데 우리 1기는 1월부터 몇 월까지죠? 3월까지만이죠. 만약에 이거를 4월 달로 발행을 해주면 1기 예정이 돼요? 1기 확정이 돼요? 1기 확정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갖고 오면은 처음 세금 계산서 날짜로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거 날짜를 바꿔버리면 신고일도 어떻게 돼버리죠? 바뀌어버리겠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헷갈리시면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우리 순매출액 구할 때 총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할인 및 뭐야? 애누리 마이너스 매출 할인.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거는 처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요게 발생한 날. 그래서 환입된 날, 그다음에 뭐 애누리 된 날, 할인된 날 이런 식으로 그 날짜에 발행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반품이나 이런 게 언제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요거는 그 발생한 날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번 우리 이거 외웠었는데 거주자하고 뭐요? 비거주자. 거주자는 국내에 며칠 이상이요? 183일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국내 소득도 내고 국외도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 그래서 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뭐만 낸다고요? 국내에서 버신 것만.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영주권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예, 영주권은 상관없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며칠 이상 있느냐. 예. 그래서 나중에 회사 들어갔는데 우리 회사 사장님이 외국 국적자야. 그러면은요 한국에 183일 이상 안 있으려 그래요. 왜냐면 대부분 그 외국에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딱 한 번 그런 사장님이 계셨었는데 미국에서 식당이에요. 그리고 미국 국적자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자주 안 들어와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며칠 때문에요? 183일 때문에. 이게 걸려버리면은 미국에서 식당한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예. 참고로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합니다. 왜냐면 183일 넘어가면 뭐를 더 내야 돼요? 세금을 더 내야 돼요.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없어서 그거는 장점인데 단점이 뭐냐면 그런 회사들은 넘버 2를 잘 만나야 돼요. 예. 넘버 2가 그지 같으면 저같이 싸우고 나오는 겁니다. 넘버 2랑. 예. 제 막내였는데 넘버 2하고 싸웠잖아요. 10,000원 때문에.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보시면 우리 결손이라는 게 뜻이 뭐죠? 결손금의 뜻. 결손금의 뜻은 손해났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뭐 났다고요? 손해난 거예요.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의 뜻은 그 전에 손해난 거예요. 요거는 올해 손해난 거고, 요거는 전기 이전에 단기 이전에 단기 이전에 손해 본 거. 그걸 뭐라 그래요? 2월 결손금.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10년 이내예요. 몇 년 이내요? 10년 이내. 그 다음에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고요. 부동산 임대소득의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안 됩니다. 3번에 있죠? 2번도 있고. 그 다음에 순서는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종합소득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사업 다음에 뭐예요? 근로. 근로 다음에 연금. 기타 다음에, 연금 다음에 기타, 이자, 배당. 그래서 2번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꼭 외우셔야 되고. 정답은 1번이에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맞는데 저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예외 없이. 우리 법이 어려운 게 예외 조항이 꼭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뭐 사망을 했다거나 특별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천재지변으로 신고를 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경우에는 공제를 해주는데 일부러 안 했을 때는 빼줄까요? 안 빼줄까요? 안 빼주겠죠. 일부러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건 괘씸죄거든요. 그래서 안 빼주는데 요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외 없이. 예외는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4번도 보시면 요건 순서인데 올해 거를 먼저 뺍니다. 결손금이 올해 거예요. 언제 거라고요?
올해 거. 그래서 올해 거를 빼고 그 다음에 예전 거를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안에 뺄 수 있다고요? 10년.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45분에 분개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